제목 비트코인 2만 1000달러 재돌파. 골드먼의 창업자 BTC, 암호화폐 겨울 이겨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개월여 만에 2만 달러 선을 회복한 가운데 글로벌 귀금속 커스터디 업체 골드머니닷컴의 창업자인 제임스 터크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겨울을 이겨냈다고 주장했다. 1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금융 분석가 터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로 약세 주기의 바닥을 터치한 뒤 금과 가치 반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기술주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월가 출신 유명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이자 맥시멀리스트인 맥스 카이저는 이런 말은 한 적이 있다. 달러에는 바닥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한가가 없다고 부연했다. 유투데이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2만 1000달러 수준으로 급등하는 것을 지켜봤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가 약세 사이클의 바닥을 쳤을 수도 있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험 자산에 좋은 징조이다고 전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4일 2만 달러를 넘어서서 16일 오전 11시 25분 현재 2만 13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1월 8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최근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의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자 암호화폐 투자가 늘어나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목 IMF 세계경제 분열로 글로벌 GDP 손실 7%에 달할 수도 경고.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의 분열로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이 7% 정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15일 경고했다. 또한 기술의 디커플링이 이뤄지면 일부 국가의 손실 규모가 8에서 12%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IMF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수십 년에 걸쳐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지리 경제학적인 분자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관계가 시험받고 있으며 세계화의 이익에 대한 회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제한적인 분자화만으로도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2%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국제 통화 시스템과 글로벌 금융 안전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경제 세계화가 전 세계에서 가난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선진국 저소득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 IMF의 평가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분자화가 나타나면 빈국과 선진국의 저소득층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국제 지불 시스템의 분자화와 금융의 지역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신흥국과 저소득 국가가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적인 위험 분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제 분자화가 이루어지면 거시경제적 변동성이 확대되고 더욱 심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위기에 빠진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능력이 약화하고 미래 국가 채무위기 해결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IMF는 우려했다. 제목 1. 작년 생산자 물가 9.7% 올라 사상 최고 상승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생산자 물가가 전년보다 9.7% 상승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증가율은 수치가 비교 가능한 1981년 이후 사상 최고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도 전년 같은 달보다 10.2% 오르면서 2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산자 물가 급등이 지속되면서 기업이 늘어난 비용을 소매 가격에 반영해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작년 11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7%로 40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도쿄 23구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작년 12월의 전년 동월과 비교해 4.0% 상승하면서 40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일본은행은 현재 원유 가격 하락 등의 움직임도 있지만 생산자 물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해외 경제 및 기업의 가격
전가 움직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제목 주식, 채권 투자 비중 6대4 유효한가? 월가 대형 기관들 의견 엇갈려. 주식, 채권 투자 비중을 6대4로 구성한 전형적인 포트폴리오의 지난해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 방식의 유효성을 두고 미국 월가 대형 금융기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투자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 간 투자 비중을 6대4로 두고 공격적으로 접근할 경우 주식 비중을, 신중하게 접근할 경우 채권 비중을 늘리는 방식을 써왔다. 경제가 안 좋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반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경향 등 일정 부분 보완적인 성격이 장점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증시 하락장에서 채권 시장이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서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수익률이 급락했다.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해에는 어떠한 전략을 쓰든 큰 손실이 불가피했으며 이 방식이 여전히 기본적 접근법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 샤민 무사 바레라마니는 주식, 채권에서 모두 손실을 기록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드물다고 평가했다. 1926년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 주식, 채권 모두 12개월 기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시기는 2%에 불과한 만큼 투자자로서는 지난해 저조한 수익률에 가슴이 아프겠지만 포트폴리오를 급격하게 바꾸려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일반 국채 대신 물가연동 채권 비중을 늘렸더라도 손실 정도가 비슷했으며 유가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도 지난해 변동성이 컸던 만큼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WSJ는 평가했다. 반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지난해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명목 수익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에서 2009년 이후 실질 수익률은 대공황 이후 최저였던 만큼 이제는 시대에 뒤지는 방식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블랙록의 포트폴리오 리서치 부문장 비백폴은 이제는 다른 체제라면서 해당 포트폴리오가 유효하던 시기는 끝났다고 말했다. WSJ는 모든 영역에 걸쳐 있던 자산 가격 거품이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속에 빠진 게 근본적인 배경이라면서 주식과 채권의 평가 가치가 합리적 수준으로 돌아온 만큼 이 포트폴리오가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제목 톰파이낸스 NFT 마켓플레이스 베타 테스트 성료. 멀티체인 기반 DP 및 NFT 프로젝트 톰파이낸스가 지난해 5월 예고했던 NFT 사업에 포문으로 NFT 마켓플레이스 베타 테스트 진행을 성료했다고 발표했다. 톰파이낸스는 탈중앙화 디파이 프로젝트로 접근하기 어려운 DP를 누구나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유니셉, 클레이셉 등 타 디파이 프로토콜과 연계하여 생태계를 구축해왔으며 NFT 사업 및 다우 기반의 볼트 서비스로의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톰파이낸스의 NFT 베타 버전은 추후 DP 서비스와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대중들이 NFT를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목표하는 프로젝트이다. 톰파이낸스 관계자는 톰 NFT 마켓플레이스 베타 테스트 진행 성료로 향후 톰파이낸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생태계와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올해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 회복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주 강세. 비트코인 가격이 1개월여 만에 2만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주가 16일 급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13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비벤트는 전 거래일 대비 3.05% 오른 4,555원에 우리기술투자는 11.41% 오른 4,685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벤트는 피썬홀딩스의 대주주이며 우리기술투자는 업빅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해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된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4일 2만 달러를 넘어서서 현재 2만 9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1월 8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최근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의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자 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나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목
미 1년 내 침체 확률 61%.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아.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1년 내 침체에 빠질 확률을 60%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WSJ은 6에서 10일 이코노미스트 71명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이 61%를 기록. 지난해 10월 조사 당시의 63%보다 소폭 내려가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실제 경기 침체가 닥쳤던 2020년 4월 조사에서 침체 가능성이 96%까지 치솟은 바 있지만 침체가 아닌 국면에서는 61%도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WSJ 설명이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6월 9.1%에서 지난달 6.5%로 내려온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 연말 인플레이션은 3.1%로 전망됐다. 이 역시 지난해 10월의 3.3%보다는 소폭 떨어진 것이다. 인플레이션 진정의 정의 요소로는 주거비가 약 25%, 의료 서비스비 18% 등이 꼽혔다. 브렛 라이언을 비롯한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에 일부 진전이 있다면서도 근원 서비스 물가 등 지속적인 부문은 역사적으로 단단한 고용시장과 관련 있는 만큼 아직 연방준비제도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준은 노동시장과 물가 안정간 균형 재조정을 회복하기 위해 긴축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실업과 침체 정도가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봤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침체가 비교적 가볍고 짧게 끝날 것이라는 관점을 유지했으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1분기 0.1% 늘어난 뒤 2분기 0.4% 줄어들고 3분기 정체 후 4분기 0.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업들이 2분기부터 연말까지 감원에 나서면서 올 한 해 동안 매달 7,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월 평균 28,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봤던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와 대비를 이뤘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연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는 기대 수준이 내려간 것으로 나왔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에서는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를 합해 50.8%로 지난해 10월의 60% 수준보다 떨어졌다. 내년 1분기, 2분기 인하 전망은 44.6%였다. 한편 미국 월가 대형 금융기관 최고 경영자들도 미국이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CNBC와 폭스비즈니스 등이 전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 최근 현재로서는 침체가 아니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가벼운 침체를 겪을 것이라면서도 분명히 매우 깊은 침체를 겪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국가부채, 법정 한도에 대한 의회의 대처 부족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이로 인해 침체가 깊어질 경우 연준의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그 결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등 장기적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무이니엔 CEO는 우리는 기본적 시나리오로 가벼운 침체를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제목 메티스 이러닝 강의 신규 콘텐츠 튜터 모집 진행. 블록체인 기반 에듀테크 메티스 에듀가 이러닝 콘텐츠 신규 튜터 모집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메티스 에듀는 중국어, 코딩, 한글 강의 등 수준 높은 퀄리티의 교육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언어, 코딩 등 각 분야의 유명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풀, 문정아 중국어, TCP 스쿨 등과 제휴를 맺어 프리미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규 콘텐츠 튜터는 인문적 소양을 갖춘 누구나 자신이 가진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튜터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인기 튜터의 경우 메티스의 플랫폼에서 메티스 토큰을 이용한 보상도 주어진다. 메티스 에듀 관계자는 메티스 에듀의 미래는 새로운 튜터 유입에 달려 있으며 유틸리티 토큰인 메티스를 이용하여 매력적인 보상도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튜터의 지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메티스 에듀의 유틸리티 토큰인 메티스 토큰은 현재 코인원 및 비트렉스 등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제목 SCJ은행 한 경제 1%대 중반 성장 속 침체 가능성 높아.
SC제일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의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글로벌 거시경제 동향을 전망하고 논의하는 2023 글로벌 리서치 브리핑 행사에서 이런 전망이 제시됐다고 16일 밝혔다.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올해 한국 경제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낮은 1% 중반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치로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얼마나 빨리 강하게 회복하느냐가 한국 경제 반등의 중요인이 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정부의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에릭 로버트슨 SC그룹 글로벌 리서치 헤드는 지난해 단행한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제의 침체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미국 장기 금리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고 달러 강세도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달러 약세가 지속되려면 글로벌 경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루코 슈이 SC그룹 아시아 한국 금리 리서치 공동 헤드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 국채의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한은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가동 등 요인에 비춰 올해 한국 국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의 신중한 예산 편성과 세계 국채지수 편입 가능성도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제목. 대신전 코스피 추가 상승 어려워. 리스크 관리 집중해야. 코스피가 연초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신증권은 코스피가 2,400선을 넘어 단기간에 2,500에서 2,600선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16일 진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2,500, 2,600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향과 실적 전망 상향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 기대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본격적인 작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전개되면 추가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 둔화로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추가로 채권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실적 전망이 추가로 낮아지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되면서 증시 상승을 제어하고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실적 쇼크를 기록했는데 이는 단순히 반도체 업황 악화, 이익 수요 부진을 넘어 국내외 전반적인 수요 악화,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현재 여전히 실적 눈높이가 높아 이익 전망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원은 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실망감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정책 효과가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1월 이후 방역조치 완화를 주식시장에 선반영해왔던 기대가 실망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은 최근 코스피 반등을 주도한 외국인 수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회복보다 둔화,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중국 소비 관련주는 물론 위안화, 원화 강세 압력도 일정 부분 되돌려질 것이라며 기대감이 약해지고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 반전한다면 수급은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7일 발표되는 중국 광공업 생산 및 소매 판매, 18일 발표되는 12월 미국 소매 판매 등 지표를 기점으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목. 비트코인 투심. 하루 만에 중립공포 전환. 최근 BTC 반등은 함정?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에 2개월여 만에 2만 달러를 돌파하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만 1,075.14달러까지 올랐다. 최근 고점을 찍은 이후 비트코인은 급격한 반등 랠리를 잠시 가라앉히며 현재는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며 2만 달러 후반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월 16일 오전 9시 12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만 902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34%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606.99달러에서 최고 2993.75달러까지 올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028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도미넌스는 40.9% 수준이다. 투자 심리는 전날에 비해 위축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7포인트 내린 45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중립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트위터 팔로워 70만 명을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가포는 지난 주말 최근 비트코인 반등에도 불구하고 하락 시나리오는 무효화되지 않았다며 최근 반등을 봤던 것 중 가장 큰 함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BTC USD 12,000달러 저점 시나리오가 아직 유효하다고 결론냈다. 반면 전 백악관 통신국장이자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비트코인 회복의 해라며 2에서 3년 안에 5만에서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목. 암호화폐 전문가 알트코인 랠리에도 비트코인 투자가 낮다. 왜? 유튜브 구독자 약 78만 명을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웨는 최근 알트코인 랠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여전히 더 나은 투자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코웨는 최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알트코인 투자는 위험하다며 또 비트코인은 알트코인 대비 규제 당국의 관심을 덜 끌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23년은 규제를 감안했을 때 알트코인의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24년, 어쩌면 2023년 말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코웨는 덧붙였다. 글로벌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월 16일 오전 8시 29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901달러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22.68% 올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026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도미넌스도 40%대를 회복해 현재 40.9%에 달한다.